위에가 땅이고 아래가 택 연못이죠. 근데 이제 임자네요. 임할 임하다, 내려다보다, 다스리다, 대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왜 이제 주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막 이런 거 할 때 우리 임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게 쓰는 의미예요, 사실. 땅이 연못을 내려다보고 있어서 위에 있으면서 아래를 바라본다, 이런 의미에서 감독하다, 이끌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또 파생돼 나왔다고 해요. 이천은 이게 이제 백성에게 임한다, 이제 백성을 통치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상전에서도 이제 그 교사무궁,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끝이 없고, 또 백성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것이 또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스림의 어떤 이치?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백성을 가르친다 이런 게 이제 그게 원래 다스린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뭔가 정치적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 괴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 그 땅과 연못은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까이 다가간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제 이제 나중에 효를 볼 때는 효에 그 응하는 관계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초구하고 육사가 응하고 구이하고 유고가 응하죠. 괴사를 보면 임, 원형, 이정, 지우 8월, 유흉. 이제 원형 이정은 우리가 많이 봤죠.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 이를지 8월에 이르면 흉이 있다. 흉함이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형 이정한데 뭔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근데 이 8월이 이제 뭐냐. 이제 보시면 이 이제 위에 곤괴니까 지택이니까 곤괴는 순하고 그다음 택괴는 기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구이와 유고의 정응 또 뭘 하나 제가 빼먹었네. 초구와 육사의 정응 이런 것들로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하는 게 이롭다. 8월에 이르면 흉하다. 이거는 이제 8월이 되면일 수도 있고 8개월이 지나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양이 생겨난 걸로부터 8개월이 지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시면 이 12개월을 나타내는 괴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양이 하나, 양이 둘, 양이 셋, 양이 자라난다고 표현하죠. 이게 점점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양이 넷, 양이 다섯, 다 양이 여섯. 그다음 다시 이제 양이 끝났으니까 음이 시작하죠. 음 하나, 음 둘, 음 셋, 음 넷, 음 다섯, 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음양 소식이라고 해요. 이게 자라나고 사라지는 음양이 서로 자라나고 사라지는 음이 자라나면 양이 사라질 거고 양이 자라나면 음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음양 소식이다. 음양 소식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월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7회 복괴가 11월인데 이때 양이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복은 이제 다시 돌아간다. 양이 다시 생겨나서 이제 양으로 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하나 생겨났을 때부터 8개월이면 여기 이제 6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산분괴가 되는 거고 그냥 8월이 되면 그러면 풍지관계가 돼요. 다음 궤가 이제 풍지관계인데 어쨌든 이궤나 이제 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은 양이 자라는 지택림계는 양이 자라나고 있는데 음이 많지만 양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죠? 아래서부터. 근데 이제 일로 가면 이제 음이 자라나는 거죠. 이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음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때 가면 이제 흉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원형 이정이 됐는 원형 이정인데 지금 현재 이 임계는 이제 머지 않아서 양이 이제 사라지고 음이 점차 자라나는 때가 되면은 흉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임계의 효는 모두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걸로 해석해요. 초효하고 이효는 양이죠. 그리고 정응이 있죠. 육사, 육오. 그래서 이제 양의 기운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어떻게 음하고 잘 조화해서 임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정치적 리더십으로 보면 좀 양이니까 스케일이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내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서로 임할까 이렇게 보는 거고 상효부터 상효까지 이제 음효잖아요. 이 음효는 이제 어떻게 좀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또 어떻게 잘 다스려 볼까. 이제 이게 지금 이만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자리에서 어떤 재질을 갖고 있냐 이런 게 또 중요하기도 해요. 또는 서로 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자리와 재질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죠. 하나씩 볼까요? 여기는 보시면 다 효마다 님이 있어요. 함님, 함님, 감님, 지림, 지림. 이름은 뭐 우리 말로 같지만 다르죠? 글자는? 그 다음에 돈님 이렇게 각각이 다 이제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임하느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효부터 보면 초구는 이 함은 이제 모두 함자인데 이걸 주로 감동으로 많이 풀어요. 근데 주자는 그래도 뭐 모두 다 이만이 이런 식으로 또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로 풀고 이천은 이제 감한다, 느낀다 이렇게 이제 감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응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풀어요. 이게 이제 정응하는 육사하고 이제 초구하고 관계에서 이제 육사가 초구를 감동시켜서 이제 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이제 이 양의 자리에 양이 오기도 하고 마땅히 이제 그렇게 또 육사하고 또 정응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 자체로 되게 길해요. 정하고 길한 거죠, 사실은. 그 자체로도. 근데 이제, 그래서 주자는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불어요. 그냥 모두 임하는데 여기는 뭐 강의 자리에 강이 오고 정하니까 당연히 정하고 길하지. 뭐 이런 식으로 풀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땅한 자리를 얻고 있으니까 육사 그것도 마땅한 자리죠. 그게 정한 자리잖아요. 음의 자리에 음이 온. 그렇게 서로 정한 것끼리 또 응해서 서로 감응하는 리더십이다. 리더십을 발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이도 마찬가지로 함림이죠. 구이도 이제 감동하여 이만이 길하여 길무불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여기는 정길 뭐 정하여 길하다. 정하고 길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정하여 길하다,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약간 다르죠.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죠. 어쨌든 이제 구이도 양인데 여기는 정하지는 않지만 중하죠. 그리고 유고하고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둘 관계는 강한 구이가 좀 중심을 잡고 유고를 약간 리드한달까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구하고 구이가 다 약간 이제 보면 이제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되게 이제 음기운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죠. 육사와 유고에. 그런데 이제 이 둘이 약간 다른 것은 둘 다 정응 있고 이제 잘할 수 있지만 둘 다 길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고. 근데 하나는 정길이고 하나는 정길이고 하나는 무불리죠. 약간 다른 거는 이제 앞에 아까 초고는 정한 자리에 있고 강이니까 그냥 이미 그것 자체로 바르다, 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구이는 이게 지금 음의 자리에 양이 왔잖아요. 두 번째 효는 음의 자리죠. 첫 번째는 양의 자리, 두 번째는 음의 자리. 근데 양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부정하다고 하죠. 정하지 않다고 하죠. 자리가 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 정길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앞에는 정하니까 정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냥 이게 이제 순조롭게 가기는 조금 어렵다. 정한 자리가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그게 불리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불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임하는 도를 계속해서 이제 중의 자리니까 여기도 중의 자리니까 잘 해가면 뭐 이롭지 않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정길과 길무불리의 약간의 차이 이런 게 있긴 있다. 63은 이제부터는 음효들이잖아요. 63은 감림이에요. 감림. 이거 달감자죠. 감림, 무유리, 기우지, 무구.
달콤하게 임한다. 뭔가 달콤한 것으로 임하니, 뭔가 이로울 것이 없고, 이로운 바가 없고, 그것을 이미 걱정하니 또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 감님이 뭔가 좋지 않죠.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감이니까 이제 약간 달콤한 말로, 감언이설로 이렇게 임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롭지는 않지만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좀 염려하겠죠. 그러니까 허물은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학교의 끝인데, 아까 학교의 각 괴의 끝자리는 약간 다스릴 수 있는 윗자리잖아요. 각각으로 보면 윗자리에서 다스릴 수 있는 자리지만 이제 얘는 음이고 또 양의 자리에 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하지 못하죠. 그 중의 자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량이 좀 모자라요.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임하고 싶지만. 그런데 역량이 부족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냥 능력으로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감언이설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약간 달콤하게 하면서 이제 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들이 막 이 아들이 이겨먹을 수가 없어. 내가 아들을 그러면 막 이제 약간 이렇게 뭔가를 던지면서 당근을 주면서 이렇게 살살 꼬드겨가지고 뭐를 하게 하거나 뭐 이런 약간 이런 뉘앙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약간 그런 달콤함만을 갖고 하니까 이롭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이걸 아니까 역량이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 가만히설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런 걸 이제 걱정을 하니까 약간 이제 위기의식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그렇게 나쁘게 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그 허물이 이제 계속 가지는 않는 거죠. 뭔가 다른 걸 또 찾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천 같은 경우는 그걸 강조해요. 그걸 고치는 거를, 개과천선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개과천선하면 이제 허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고요. 육사는 지림이에요. 지림. 이거는 이제 이를 지자인데 지극하다 할 때 지자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가깝다, 가까울 근자다 이렇게 해석도 해요. 그래서 지극하게 임한다는 건 아주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고 이제 아래 양과 위에 유고와 뭐 가깝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어쨌든 지극하게 임한다. 그러니까 이제 임께는 지금 가깝게 다가서서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운 거를 이제 지극하다 이렇게 표현도 한 거고요. 육사는 지금 정의 자리죠. 음의 자리에 음이 왔고 그리고 초구하고 또 응의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주 잘 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극하게 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물이 없겠죠. 육삼하고 육사도 약간 이 둘 다 이제 음이면서 이제 하나는 감림이고 하나는 지림인데 그런데 둘 다 이제 음이니까 약간 능력이 뭐 그렇게 막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육삼은 아까 달콤함으로 이제 감림으로 이렇게 하고 육사는 이제 뭔가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으로 이제 보면 이제 육삼은 이제 얘를 진짜 사람답게 키우고 이제 제대로 키우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잘 안 돼. 포기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쪽이라면 육사는 사실은 뭘 해야 되나, 뭘 하면 잘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조절하지 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는 부모 이런 방식이랄까 이렇게 약간 좀 다른 거죠. 그다음에 육오는 지림, 이 지는 이제 이 알지자는 사실 옛날에는 그냥 밑에 이제 있는 지혜로울 지자랑 같이 쓰여요. 근데 이제 지혜롭게 임한다 여기는. 그래서 대군지의 길이다. 이 군주가 뭐 위대한 군주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군주의 마땅함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길하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원래 이제 이거는 유고는 이제 군주의 자리니까 이렇게 대군지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현명하게 임하는 건데 이제 유고는 중하고 또 그 중한 자리에 있고 구이하고 이렇게 정응을 하죠. 구이의 어떤 능력 있는 그 신하를 데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신하를 데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고가 막 나서서 막 그 지혜를 써서 하지 않아도
사실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지혜로운 거죠. 요거는 굳이 자기가 나서서 막 쓰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 지혜로울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군답다고 하고 길하다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로이치라고 본인이 막 애써서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구의의 능력을 씀으로 해서 구의의 능력과 이렇게 합침으로 해서 그 도움으로 다스릴 수 있고 본인은 이제 그렇지만 군주의 자리에서 또 다스리는 어떤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 그래서 영예를 누린다고 했죠. 그런 비슷한 그런 자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로운 유고는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런 게 제일 잘하는 군주인 거죠.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잘 돼가는 거 이게 최고의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랫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을 믿어주고 적극 발휘하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게 하고 이런 방식 이런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상육은 돈님 길무구 상육은 이렇게 도탑게 돈독하게 하는 임하는 것이니 길하여 허물이 없다. 이 상효가 오늘 두 효는 상효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임괴 상효는 되게 좋죠 지금. 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도탑다, 도탑다를 찾아보니까 서로의 관계에 사랑이나 인정이 많고 깊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임한다는 거에서 엄청 좋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임한다는 건 서로 가깝게 지내는 건데 거기에 사랑이나 인정이 많고 깊대요. 그러니까 도누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텁다 이렇게 두텁다라고 얘기하는 걸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이제 임하는 거죠 상륙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륙은 양효하고 응하지는 않아요. 아까 육사하고 육오는 초구하고 구이하고 응했는데 상륙은 사실 딱 정응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래 있는 그 두 양효를 다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게 거기다가 여기는 이 곤괴잖아요. 상괴가 곤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곤괴 끝에서 이제 양효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임한달까? 하여튼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 있는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뭐 아랫자리인 초구나 구이를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이제 따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양효, 이 구이 양효를 높여서 뭔가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상륙을 되게 이렇게 도탑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위에서 아래로 임하고 이렇게 베풀고 혹은 정치를 하고 뭐 이런 느낌의 림께, 지택림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질문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택님, 림 원형 이정, 지우 8월 유흉, 초구 함림 정길, 구이 함림 길 무불리, 93 감림 무유리 기우지 무구, 64 지림 무구, 65 지림 대군지의 길, 상륙 돈림 길 무구.